교과서 112페이지 펴세요. 전에 간단히 설명했던 것만 다시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면 물질들이 화학결합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 안정한 전자배치를 가지고 싶기 때문인데 그 안정한 전자배치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따라가는 거라고 했었지? 18쪽의 전자배치를 따라가려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우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그 물질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크게 3가지의 형태로 이 화학결합이 형성이 됐었지. 그래서 공유결합이라는 형태가 있었고 이온결합이라는 형태가 있었고 금속결합이라는 형태가 있었다. 이온결합의 경우에는 이름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온이었던 애들이 만나는 건 아니라고 했었어. 오늘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가까워지면 얘네들이 옥텟을 형성하기 위해 이제 그 비활성 기체 전자배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전자를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전자를 내보내고 싶은 애와 전자를 받고 싶은 애가 있으니까 내보내고 싶은 애 옆에 받고 싶은 애가 다가오면 얘가 자기 전자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자기는 양이온이 되고 그 전자를 받은 얘가 음이온이 되면서 이렇게 이온이 되고 나면 그때 드디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생기게 되지. 그래서 일단 이온이 만들어지고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온의 형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금속과 비금속이 가까워지면서 거리가 가까워져야 이온이 되고 그러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순서는 약간 그래. 물론 이제 설명하다 보면 크게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설명을 하게 되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 둘 사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데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게 금속이랑 비금속이니까 전자를 내보내고 싶고 받고 싶은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의도가 딱 맞았기 때문에 그가 가능한 거지. 만약에 똑같이 둘 다 비금속인 경우는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6개, 7개 막 이런 애들이니까 한두 개 어디서 받고만 싶지 자기 걸 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근데 둘 다 똑같이 받고 싶으면 사실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형성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합 형성을 해서 약간 양보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자쌍을 함께 가지게 되는 공유하면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금속의 경우에는 금속과 금속이 결합할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다 그랬어? 금속은 되게 이기적이야. 그래서 전자를 완전히 밖으로 빼놓지는 못해도 일단 자기 옆에 버리고 싶은 전자를 버려놓고 시작해. 그래서 내가 전자를 일단 버리고 나는 양이온이 돼. 근데 우리가 이걸 금속 양이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말 금속 자체가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가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서 내보내고 난 양이온이긴 하지만 그 전자가 금속이라는 그 바운더리에서 완전히 나가지 못했어. 그래서 아직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보냈는데 못 나가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전자가 거기서 자유롭게 원자 안에 완벽하게 속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진 않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양이온들이 이렇게 배치되면 플러스들끼리 배치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균형이 안 맞으면 얘가 돌아다니면서 균형을 맞춰줘서 결합이 형성되게 형성해주는 그 결합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결합으로 그런 형태로 화학결합이 형성하게 되는데 금속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결합이랑 금속결합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이 3가지가 화학결합의 전체야. 근데 이게 다지만 요것만 딱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나 이제 이런 것까지 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거기 112페이지에 뭐 이온결합 어떤 특성이 있을까 봐서 갑자기 염전 소금 인형 이런 시가 나왔어. 화학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기 뭐 이런. 여기서도 아마 시를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놓은 거 사실 루시아 시인이 이온결합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서 이 시를 쓴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나 이 주 소재로 삼은 게 이 소금이다 보니까 여기 설명하면 뭐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는 물에 녹는 약간 뭐 피 속으로 녹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물에 되게 이온결합 물질 잘 녹는 이런 성질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과학한 사람들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그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써놓은 것 같아. 그렇구나. 받으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온결합 물질로서의 소금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소금은 물론 요즘에는 뭐 핑크 소금 이런 것도 팔아.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금 그러면 어떤 색을 띠는 게 대부분이야? 흰색의 결정이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흰색의 결정을 이루고 있는 고체 물질이지.
그리고 앞에서 했지만 얘가 고체 상태로 있을 땐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물에 녹이거나 아니면 우리 용융액 했었지? 온도를 높여서 얘를 액체 상태로 바꾸거나 하면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전기가 통하는 전해질로서의 작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정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성질들, 그 다음에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113페이지에 이온결합의 특성 이 부분 볼게요. 바닷물에는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이온, 염화이온뿐만 아니라 사실 바닷물 속에 이온들이 엄청 많이 녹아있어. 바닷물 속에 여러 가지 이온들이 녹아있다. 이온의 형태로 있을 때 물에 잘 녹는다. 이 말 하고 싶어서 이 첫 번째 문장이 나온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 화합물이 형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과학적 표현 여기 잠깐 보세요. 나트륨과 염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나트륨 원자는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한 개 있지? 우리 이거 몇 쪽이라고 설명해? 1쪽에 해당하는 원소. 금속이지? 알칼리 금속이라는 그 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다음 17쪽. 염소는 17쪽인데 17쪽 원소들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7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단 말이야. 근데 몇 개 채우고 싶어? 8개 채우고 싶잖아.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지. 나트륨 같은 경우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한 개를 버리는 게 훨씬 간단하지만 염소는 7개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받아오는 게 훨씬 편해.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가까이 있게 되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로 가까이 있게 되면 이 나트륨에서 염소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가 이동하는 이런 형태로 이온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이 된 거 밑에다 그리라는 거야. 너희들 여기 전자 배치가 뭐 이런 보호 모형이라고 하지. 이 모형으로 그림을 그리면 나트륨은 일단 원자 핵이 있고 물론 그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11개 들어있겠지만 어쨌든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 전자 그대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전자 10개 남아있는 형태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염소한테 넘어가고 그 껍질의 존재는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플러스 이온이 되는 Na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얘 전자를 받았으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이 몇 개로 채워지게 돼? 8개로 채워지는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양성자가 있으면 원자핵이 있으면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 껍질이 원래 7개 있었는데 나트륨이 준 거 하나 받아서 마이너스 1과 음이온이 되는 이런 형태로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찌그러졌지만 뭐 이런 형태다 알아두면 되고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 우리 원자와 이온의 반지름에 대해서 배웠잖아. 나트륨은 양이온이 됐고 염소는 음이온이 됐어. 염화이온이 됐지. 그러면 얘네들의 반지름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트륨이랑 나트륨 양이온의 반지름을 한번 생각해보고 염소랑 염화이온의 반지름 비교하면 양이온이 되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껍질이 일단 하나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자는 10개인데 양성자가 11하니까 상대적으로 유액전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지. 일단 껍질이 줄어드는 게 훨씬 커. 그래서 전자 껍질이 감소하니까 반지름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 원래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감소해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어땠어?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전자가 들어가면서 전자의 숫자가 커지니까 많아지니까 전자 간 반발력이 증가하게 되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걔네들의 유액전하가 감소한 효과가 나타나게 돼서 크기가 오히려 커지는. 그래서 얘는 반대로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이건 앞에서 배운 거고 이 반지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걸 다시 설명할 건 아닌데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저희들 1번하고 2번에 나트륨 원자, 염소 원자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에 어떻게 생성되는지 배치는 너희가 예쁘게 그려. 그 다음에 2번에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이온은 그래서 각각 18쪽의 원소 중에 어떤 원소랑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느냐. 나트륨 이온은 어떤 원소랑 같은 전자 배치를 10개의 전자를 가지게 됐으니까 10번 누구? 네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해지지? 그치? 그 다음에 염화이온이 되면 염소는 염화이온이 되면 1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잖아. 18번 누구였어? 아르곤하고 전자 배치가 같아지게 되지. 이렇게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결국 비활성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게 된다. 이것도 기억해두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온이 되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었으니까 그 둘 사이에 뭐가 생겨? 인력이 생기게 되겠지. 그래서 이온이 되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서로 인력이 생겨서 붙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결합이 형성될 수 있어진다라는 걸 기억하면 된다. 그 밑에
너희가 다 알고 있지만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려는 경약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이 옥텟이 어원이 옥타에서 나온 거거든? 너희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탄소수에 따른 접두어 선생님이 옛날에 설명을 했었어. 거기서 탄소가 8개 있으면 앞에 옥타 붙인다고 했었거든? 8을 의미하는 접두어야. 이거 어느 단어랑 연관이 있어? 너희 문어랑 연관지어 생각하면 돼. 문어 뭐라고 불러? 옥토퍼스잖아. 문어 다리 몇 개야? 8개야? 8하고 관련된 아마 라틴어나 뭐 그리스나 이런 어원에서 나온 건데 이거 옛날 단어에서 나온 어원에 옥타라는 그 앞부분이 붙으면 8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8개의 전자를 채우는 거랑 관련된 법칙이라 옥텟 룰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 우리 이거를 8개의 전자 친구들이 뭐 어쩌고 이런 식의 뭐 약간 아동적인 단어로 파루설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옥텟 규칙이라고도 얘기했지만 8개의 전자 친구들이 만나서 벗우자야 8개 친구들 그래서 전자가 8개 모여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도 있어서 너희들이 뭔가 찾아보다가 조금 오래된 자료 같은 거 찾으면 파루설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옥텟 룰을 말하는 거다 알고 있으면 되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게 전자들이 배치되면서 결합을 형성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특히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어쨌든 전자를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가능하잖아. 얘네들이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따라가려고 할 때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패턴에 따라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일단 얘네가 이온이 되면 두 개가 다른 전기를 띠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력이 형성하게 돼서 그래서 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이온 결합이라는 결합이 형성된다. 그 사이에 작용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불러요. 용어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합이긴 하지만 사실은 걔네가 결합을 하려면 결국 걔네가 뭐가 돼야 돼? 양이온과 음이온이 돼야 되지.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걔네들 사이에서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지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앞에서 이제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했잖아.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어?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이동했지? 그러면서 금속이 뭐가 돼?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됐어. 지금 여기 크기 보여?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됐더니 크기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염소가 염화이온이 됐더니 미미하긴 하지만 조금 커졌지. 반지름의 차이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 그 사이에 얘네들이 반대 전하를 띤 이온이 되었으니까 그 사이에 작용한 인력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 인력을 뭐라고 한다?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한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겨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합이 형성되는데 보니까 한 개만 결합하고 마는 게 아닌 거지. 계속 다다다다 붙어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옆에 또 플러스가 오고 또 마이너스가 오고 해서 얘네들이 결정을 형성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결정으로 형성되는 물질 결국은 이온들 간의 결합으로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냥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이온결합 물질은 결국 걔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느 정도 구조를 만들 정도로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애들이 보통 고체로 존재하게 되고 구조가 명확히 이렇게 딱 구획 정리된 것처럼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결정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결정이냐 아니냐는 화학토에서 배우게 될 건데 규칙적인 배열이 이루어지면 결정이라고 불러. 얘는 규칙적인 배열로 이온결합 물질은 규칙적인 배열로 배열하게 되기 때문에 결정이라고 말한다. 알아두면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너희들 물 같은 거 생각해봐.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 물 그릴 때 이렇게만 그리고 끝내잖아. 물은 정확하게 어떻게 결합해 있는지 개수랑 이런 거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온 결합을 좀 저런 식으로 그려놓잖아. 몇 개가 붙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단지 뭐밖에 모르냐면 얘네가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했구나. 몇 대 몇으로 결합했느냐의 비율 정도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플러스1하고 마이너스1이 쭉 번갈아 가면서 배치되니까 몇 대 몇으로 결합하고 있어? 1대1로 결합했다. 이런 건 알 수 있어. 그러나 정확히 몇 개가 붙은 게 기본 단위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이온 결합 물질은 명확하게 개수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자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해. 분자가 뭐야? 분자가 어떤 물질이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성되는 최소의 모형이야. 최소로
몇 개씩 붙어야지 그게 하나의 덩어리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에 산소 하나랑 수소 2개 붙으면 최소잖아. 그런데 이온결합 물질은 그 구조가 결정을 형성하는데 정확히 몇 개까지가 기본인지를 딱 자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 나오면 그것의 분자량 이런 걸 묻는 건 틀린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보통 실험식량이나 화학식량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야. 그렇구나. 받으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양이온과 음이온은 어떻게 결합할까 정전기적 인력 얘기하려고 갑자기 중학교 내용이 나와 있어. 너희들 이거 대전열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지? 기억은 안 나지만 다 중간은 하나도 모르겠고 결국은 가장 마이너스 전자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애가 에보나이트고 전자를 가장 잘 잃어버리는 애가 털가죽이잖아. 마찰전기 만드는 거잖아. 서로 문지르면 전자만 움직여. 그 원자핵이랑 이런 애들 움직이지 않고 전자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전자가 잘 받아들이는 애랑 전자를 잘 내보내는 애가 있어. 이 마치 금속과 비금속 같은 거잖아.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다 해서 여기 에보나이트 막대를 명주실에 털가죽을 문지른 에보나이트 막대를 명주실을 묶어놓고 명주환갑으로 문지른 유리막대 뭐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털가죽은 가장 플러스 쪽에 있었던 애고 에보나이트 막대는 가장 마이너스 쪽에 있었으니까 털가죽으로 에보나이트 막대를 문지르면 에보나이트 막대 당연히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지. 그리고 명주환갑이랑 유리막대 유리는 명주환갑이 좀 더 마이너스 유리가 좀 더 플러스 쪽이야. 그래서 그렇게 막 문지르면 유리 막대가 약간 플러스를 띠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띠는 다시 말해 다른 전기를 띠는 애들을 가져가는 이런 실험인 거잖아. 다른 전기를 띠는 애를 가져가면 서로 어떻게 돼? 끌려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에보나이트 막대는 실에다 매달아 놓고 마이너스를 띠게 해놓고 플러스를 가져가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끌려오게 되겠지. 다른 전기를 서로 잡아당겨요. 그래서 에보나이트 막대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세팅하면 유리 막대 쪽으로 끌려온다. 이건 뭐 당연히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유리막대 대신 명주환갑으로 문지른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져가라 그랬는데 에보나이트 막대는 어떤 걸로 문질러도 무조건 무슨 전기야? 마이너스 제일 끝털이 있기 때문에 에보나이트 마이너스를 띠는 에보나이트 막대에 결국 또 마이너스를 띠는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져가는 거잖아. 같은 전기를 띠는 애들끼리 가까이 하면 이번엔 어떻게 되겠어? 서로 멀어지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 대전열이 나온 거는 대전열을 알아라 라고 나온 게 아니라 결국은 자 다른 전기를 띠는 애들끼리 서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끌어당긴다. 같은 전기를 띠는 애들끼리 서로 밀어낸다. 이거 하려고 나와 있는 거고 너희가 기억할 것은 결국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잡아당길 수밖에 없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 양이온과 음이온은 두 이온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두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이 커져서 안정화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이건 정전기적 인력에 대한 설명이야. 인력은 힘이잖아. 너희들 물리적으로 힘을 뭐라고 써? 무슨 약자를 뭐로 써? F라고 쓰잖아.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하면 사실 보통 우리 힘 뭐 이런 파워 많이 생각하는데 F를 쓰면 force거든? 물리학적에서 말하는 force라는 힘은 사실은 당기는 힘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파워라고 보는 P라고 표현되는 힘은 보통 때리는 힘이라든지 약간 그런 좀 다른 형태의 힘을 말해. 그래서 여기 정전기적 인력은 force이기 때문에 F를 쓰는데 이 정전기적 인력이 크게 몇 가지 영향을 받냐면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받아요. 일단 여기 보니까 거리는 어떨수록 더 그 힘이 정전기적 인력이 커지는 건 거리가 어떨수록이래. 가까워지는 거잖아.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건 이 거리 R이 숫자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잖아.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F가 커져. R이 작아질수록 F가 커지면 R하고 F는 서로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아래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 공식을 만들면 아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온의 경우에는 전하량 있잖아.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띠지? 근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전하량이 여러 종류가 있어. 걔네들의 전하량이 어떠냐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전하량을 Q라고 하는데 두 개의 이온이니까 Q1하고 Q2라고 말해요. 그래서 두 개의 이온들의 전하량에 곱에 비례하고 상수 하나 K라고 쓰는데 상수 하나 값 곱해지는 이런 형태로 공식이 쓰여진단 말이야. 공식을 꼭 외워라는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기억할 것은 거리는 어떨수록 인력이 커져? 가까울수록 인력이 커져. 그럼 거리가 가까울수록 완전히 있고 막 엄청 붙어있거나 막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프를 보면
거리는 뭐 거의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잖아. 그런데 이 그래프가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문제야. 지금 보니까 점선으로 된 그래프 2개랑 가운데 보라색 그래프가 있어요. 점선으로 된 그래프 중에 아래쪽은 뭐에 대한 그래프야? 인력에 대한 그래프야. 그 인력에 대한 빨간 점선은 점점 값이 아래로 내려가. 이거 이상하지 않아? 기준 에너지가 0이 여기잖아.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게 뭐야?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나? 사실 절대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것은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고, 이 마이너스는 방출한다는 의미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라인에서 점점점 에너지가 낮아지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좀 방출하면서 상태가 안정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 낮아지면 안정된 상태가 돼요. 안정된 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인력, 이 빨간 점선의 그래프는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핵간거리 R이 작아질수록 점점점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인력이 커진다며. 맞는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쪽에 파란 그래프가 문제야. 파란 그래프는 뭐에 대한 그래프야? 반발력에 대한 그래프고, 이 반발력 그래프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 별로 변화가 없이 비슷하게 가. 그러다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요. 이건 어떤 거냐면 반발력은 사실 어떤 경우에 작용하는 거야? 같은 전기를 띠는 경우잖아. 근데 우리가 이온 결합이면 다른 전기 띠는 2개니까 인력 얘기만 할 것 같은데 반발력이 등장해.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얘네들이 겹치겠지. 뭐가 겹쳐? 전자 구름이 겹치겠지. 원자가 있으면 원자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 구름이 있잖아. 얘네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전자 구름이 겹쳐서 마이너스가 겹치는 거야. 마이너스들끼리 겹치게 되면 당연히 반발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발력이 별 변화 없이 간다는 거는 전자구름이 겹치지 않았다는 뜻인데, 어느 순간 전자구름이 겹치게 되면 반발력이 급격히 증가해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인력,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서로가 잡아당긴 힘이 커지는 건 좋은데 너무 가까워지면 전자구름이 겹치면서 반발을 많이 심하게 하니까 이 2개가 절충해야 되겠지. 균형을 맞춰주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보라색 그래프는 인력하고 반발력이 합쳐진 그래프야. 그래서 실제로 결합은 이 보라색 그래프처럼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보라색 그래프에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지점이 여기지, 여기. 거리가 나 정도 떨어졌을 때지. 그 정도 떨어졌을 때 가장 에너지가 낮아요. 가장 안정된 상태. 그 거리에서 실제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 되겠어? 자, 그러면 이거를 연결지어서 보면 이 가나다가 어떤 위치냐면, 너희들 그 책에 오른쪽에 가나다 이어있지. 가는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면 전자구름이 겹쳐질 일은 전혀 없어. 반발력이 거의 없겠지. 근데 거리가 멀어서 인력은 있지만 인력이 크지 않아. 그래서 인력이 크지 않으면 일단 결합 형성이 어려워. 그 다음에 다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력은 엄청 큰데, 그래서 안정되게 뚝 떨어지는 건 맞는데 전자구름이 겹쳐지는 다 같은 정도까지 가면 반발력이 또 너무 커지니까 반발력 때문에 결합 형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온 결합은 딱 요렇게 됐을 때 형성이 되는 거. 어떤 때야? 2개 이온이 딱 맞닿아 있을 때, 전자구름이 겹치지 않고 딱 맞닿아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결합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 두면 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핵에서부터 핵 사이, 2개 이온의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결합 형성되는 거리로 잡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핵간거리, 핵과 핵 사이의 거리, 그 핵간거리가 2개가 딱 경계선이 맞닿는 정도, 2개 이온이 딱 맞닿는 정도의 거리가 되었을 때 가장 인력하고 반발력의 그 2개를 합했을 때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결합 형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를 알아야 돼. 반발력이 왜 커지나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반발력은 전자구름이 겹쳐지게 되면 반발력이 증가하게 돼. 그래서 인력이 커져서 안정되는 거를 반발력이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 전자구름이 겹치지 않게 결합이 형성된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지금 무슨 결합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온 결합이잖아.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좀 다르다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 이온 결합은 결합이 형성될 때 2개 이온이 딱 맞닿는 정도에서 결합을 해. 근데 공유 결합은 어떻게 돼? 전자쌍을 공유해야 되지. 그러면 공유 결합은 2개가 전자를 같이 가지니까 전자구름이 약간 겹쳐진 상태에서 실제로 결합하게 돼요. 그래서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온 결합이랑 조금 다르게 점점점 있는 그래프들이 안 나오고 중간에 결합 형성 그래프만 딱 등장하게 돼요. 어쨌든 결합이 형성되려면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합쳐서 결국 걔네가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되었을 때 결합이 형성되는 것이다. 안정된다는 건 에너지가 가장 어떤 거야? 낮은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에서 0 기준으로 0보다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건 마이너스 에너지란 뜻이 아니라 그 차이 나는 만큼이 어떻게 돼?
방출돼서 내가 그만큼 잃어버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실제로 원래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라인이 0이면 결합이 형성되면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 방출하면서 안정된 상태가 되면서 에너지 결합을 형성하게 돼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 있었던 이온들이 그 결합이 끊어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한 에너지를 다시 받아야 흡수하게 되면 결합이 끊어질 수 있겠지. 결합을 끊기 위한 에너지들 또는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된 에너지가 그래프 라인에서 형성되는 거랑 같다. 이제 같이 기억하면 돼요. 여기 위에 설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거리가 가까우면 인력이 커진다고 했어.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져 안정되는데 너무 가까워지면 이 너무는 전자구름 겹치는 걸 말하는 거야.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뭐가 커져? 전자구름 마이너스끼리 겹치면 반발력이 커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결합이 또 형성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커지면 불안정한 상태가 돼.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야 된다.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거리 정도에서 결합이 형성되는데 그런 거리는 보통 두 개의 이온이 딱 맞닿는 정도의 거리다. 결합 형성되는 위치 같은 거 잘 잡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디에서 형성되는지에 대한 요구를 잘 받으면 되고 아까 우리가 예시로 주는 건 주로 염화나트륨을 예시로 많이 주잖아. 염화나트륨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니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하나씩 붙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든 이온의 전하량이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사실 그 전하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비율적으로 결합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결합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살짝 모형 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양이온하고 음이온 모형들이 이렇게 있어. 양이온은 세 가지가 나와 있지. 음이온은 친절하게 딱 마이너스 1까지만 줬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중에 아무거나 마그네슘 이온이 염화이온하고 결합하게 되려면 마그네슘 이온 하나와 염화이온 하나만 결합하면 플러스가 하나 남아 돌잖아. 그러니까 균형 맞추려면 결국은 마이너스가 하나 더 필요하지.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그네슘 이온 하나와 염화이온은 두 개가 들어가야 균형적으로 맞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화학식을 쓸 때는 Mg 하나랑 Mg2 플러스 하나랑 Cl 마이너스 두 개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여기 뒤에 쓰는 작은 첨자가 바로 앞에 게 몇 개다라는 의미였잖아. 얘는 그냥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어. 근데 만약에 알루미늄은 3 플러스야. 황산이온은 2 마이너스야. 자, 그럼 이게 전하량의 균형이 맞으려면 몇이 돼야 돼? 6 돼야 되겠지. 6. 최소 공배수가 6이잖아. 그럼 얘가 6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몇 개 필요하고? 2개. 얘가 6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3개 필요하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처럼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을 합쳐서 화학식을 써주려면 알루미늄 이온이 2개에 황산 이온이 이 덩어리가 통째로 몇 개? 3개.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단순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Al3 플러스랑 SO4 2-가 결합할 거잖아. 그러면 걔네들을 단순화시켜서 물론 이렇게 따져주면 돼. 전하량이 6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 숫자들을 크로스해서 써줘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으면 크로스해서 써줘도 되고 잘 기억이 안 나면 위에 정식적인 방법, 전공법으로 해도 돼.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이온 결합이 형성됐을 때 걔네들의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되게 우리가 개수를 맞춰주면 결합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봤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하나, 두 개 결합했다는 뜻이 아니라 몇 대 몇으로 결합했다는 뜻이야? 1대 2로 결합했다는 뜻이야. 우리가 그냥 편의상으로 마치 한 개, 두 개 결합한 것처럼 쓰지만 실제로 아까 얘기했지 몇 개 결합했는지 정확히 몰라. 결정이 쭉 크게 형성될 거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걔네들을 가지고 형성되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 비율로만 나타낸단 말이야. 너희들 화학식 표현 처음에 앞부분에서 배웠는데 화학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 뭐가 있었지? 실험식이라는 게 있었고 분자식이라는 게 있었고 시성식이라는 게 있었고 물론 구조식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구조식은 그림처럼 나타내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정도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 분자식은 분자의 경우에 분자식으로 나타내는데 정확히 들어간 성분, 원소의 개수, 종류와 개수를 다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시성식은 그렇게 하면 성질이 뭔지를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특정한 성질이 보여지는 작용기를 따로 빼서 쓰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예를 들어 아세트산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많이 보잖아. 이거는 COOH를 따로 빼내서 쓰는 시성식의 형태인데 얘를 분자식으로 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산소 몇 개? 2개. 수소 4개. 산소 이렇게 쓰면 분자식이야. 그다음에 실험식은 뭐였어? 비율로만 나타내는 거였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다 쓰면 실험 분자식인데 얘 비율로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면 산소, 수소 2개, 1대 2대 1 이렇게 써주면 실험식이에요. 근데 실험식은 일반적으로 잘 안 쓰지.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진짜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온결합 물질은 비율로밖에 못 나타내니까 이온결합 물질을 실험식으로 쓰는 게 기본이야. 물론 우리가 실험식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니까 그냥 뭐라고 해도 돼? 화학식이라고 그냥 말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밑에 이것만 써보자. 마그네슘 2 플러스 양이온이 염화이온 몇 개가 필요해? 2개랑 결합해야 전체적으로 전하량이 합이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온 3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OH 수산화이온 마이너스 1가짜리니까 역시 3개랑 결합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이 합이 0이 되게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게 결합해야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맨 윗줄에 써 있었어. 자, 그 밑에 확인하기 봅시다. 산화알루미늄은 이온결합 물질이지. 왜? 알루미늄은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이잖아. 자, 그런데 구성이온이 뭐냐고 물어봤어. 지금 보니까 2하고 3 이렇게 결합했지? 그러면 이거 크로스해서 2, 3이다 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전하량으로는 이 위쪽으로 가서 얹어도 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양이온, 알루미늄은 양이온이고 산소는 산화이온, 음이온인데 이 숫자가 2, 3이 이렇게 붙은 이유는 원래 여기 전하량으로 가 있었던 애들일 거기 때문이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구성하고 있느냐?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양이온, 산소는 2 마이너스 음이온, 산화이온으로 존재한다. 이런 아이들이 구성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수로 치면 그래서 알루미늄 3 플러스 양이온이 지금 몇 개 들어갔어? 2개랑 산화이온이 3개. 근데 사실 개라고 하면 안 되지. 알루미늄 이온이랑 산화이온이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결합했다. 이렇게 말해 맞는 거지. 이렇게 결합했다.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 상태. 아까 그래프 기억나지? 결합이 형성되려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밑으로 쑥 내려와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일 때, 가장 안정된 상태일 때 결합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면 에너지는 가장 어떻게 돼? 낮아진다고 말할 수도 있고 가장 안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가장 안정된 상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